있대요. 갑은 고민 끝에 식당에 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갑이 식당을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이제부터 무엇을 구해볼 거냐면요. 기회비용을 첫 번째로 구해볼 겁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지웠거든요. 기회비용 어떻게 구한다고요? 두 개의 합으로 구한다고요. 명시적인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으로 구한다고요. 자, 지금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식당에 가기로, 뷔페에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뷔페에 갔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 얼마입니까? 10,000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잘 먹었습니다 라고 뭐 10,000원을 내든 미리 내든 간에 어쨌거나 10,000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암묵적인 비용은 무엇인가요? 내가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지만 실제로 포기한 것이죠.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식당에 가면서 포기한 거, 식당에 가면서 아르바이트해서 벌 수 있었던 20,000원이죠. 얻을 수 있었지만 포기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암묵적인 비용은 20,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요, 30,000원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도요, 우리 객관식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갑이 식당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1번 10,000원, 2번 20,000원, 3번 30,000원, 4번 40,000원, 5번 50,000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따라서 기회비용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기회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적으시오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쭉 적으면은 배점을 얻어가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요거를 고민을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요. 일단은 이 선택이 정말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뷔페를 갔을 때, 뷔페네요. 뷔페를 갔을 때 만족감과 그리고 내가 지불한 기회비용 중에서 내가 지불한 비용인 30,000원이라고 칠게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나의 30,000원 중에서 어디가 더 커야 될까요? 그쵸?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려면요. 비용보다는 만족감이, 편익이 더 커야지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매몰 비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선생님 말로 한번 해볼게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배가 불러요. 아, 나 배가 너무 불러. 왜 그런 경우 있죠? 배가 불러서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걸요? 배가 부른데 막 기분 나쁘게 배부른 거. 정말 과자 하나 1도 못 들어가게 막 배부른 경우 있죠. 막 기분이 나쁠 정도로 내가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나 진짜 10,000원 낸 게 아까워서 먹는다. 나 진짜 남은 시간도 있고 정말 10,000원 내게 아까워서 먹는다라고 하면 합리적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뷔페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10,000원은요. 이미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즉, 이 10,000원은요. 먹든 안 먹든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되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내가 뷔페 식당 이미 갔어요. 이미 뷔페를 간 선택을 했어요. 먹고 있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이때 내가 내야 되는 매몰 비용은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너무 배부른데 더 먹든 안 먹든 10,000원을 회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결정을 해야 될게요.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약간 매몰 비용은 시점의 문제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내가 식당에 갈까 말까라고 고민할 때에는요. 정말 아직 식당에 안 간 상황이에요. 알바 갈까 밥 먹을까 라고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식사비 10,000원은 매몰 비용이 아니죠. 우리가 합리적 선택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죠. 하지만 내가 이미 밥을 먹으러 간 상황에서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몰 비용은요. 약간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뭔가요? 또 연습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요. 갑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에요. 우리 기회비용이 물론 계산하는 거,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인 비용을 더한 거였지만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해보세요.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 중 가장 큰 것이었나요? 포기하는 것들을 다 더한 것이었나요? 그렇죠. 포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의미했던 거였죠.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바리스타를 꿈꾸는 갑은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봤다.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에는 편의점의 경우에는 130만 원, 커피숍 알바는 월 90만 원, 패스트푸드점은 월 75만 원, 옷가게는 350만 원을 벌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지금 선택지 몇 개? 대안은 4개예요. 그 중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포기하는 가치. 일단은 쉽게, 천천히. 이것을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가치는 1번, 3번, 4번이겠죠. 편의점, 패스트푸드 알바, 옷가게 알바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다면 이 중에 기회비용은 얼마인가요?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거죠. 가장 가치가 큰 거는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해당되는 월 1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선택을 했을 때 기회비용 구하시오. 1번 130, 2번 75, 3번 50. 헷갈리게 된다면요, 4번에 이 모든 거 다 더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기회비용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어요. 나머지 포기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너무 세게 때렸다.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하나 풀어봤었고요. 이번에는 다음 상황을 읽고 문제, 빈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이번 조금 어려운 건 아니지만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공식 또 써야지. 여러분 계속 머릿속에 남을 때까지. 자, 기회비용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두 가지로 구하는 거라고요. 내가 실제로 지불한 비용인 회계적 비용에 해당하는 명시적 비용과 그냥 명시적이라고만 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지불하진 않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것의 가치. 그쵸? 암묵적인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성민이는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현재 연봉, 매해 3천만 원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태권도 학원을 시작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대요. 성민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태권도 학원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매월 3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된대요. 그리고 하지만 매월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칩니다. 이때 성민이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직장을 그만두고 태권도 학원을 시작했대요. 이때 기회비용 먼저 구하세요라는 거예요. 자, 이때 기회비용은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거였죠. 명시적인 비용 무엇인가요?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요. 이거 물론 기준은 연 단위라고 칠게요. 1년, 연 단위라고 칩니다. 자, 내가 명시적인 비용은요.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얼마입니까? 매월 20만 원이죠. 매월 20만 원이면 1년으로 치면요. 1년은 12달, 240만 원인 거죠. 암묵적인 비용은 얼마일까요? 내가 무언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태권도 학원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것. 내가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거죠. 태권도 학원을 시작하면서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거 뭔가요?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얘를 포기한 거죠. 태권도 학원 시작했으니까. 따라서 암묵적인 비용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라고요? 3,240만 원이 된다고요. 이제 선생님이 계산 문제가 나오지만 계산이 아니야 라고 했던 이유 알겠죠?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계산을 구하는 과정, 개념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겠죠? 자, 여기까지 있어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기회비용을 해서 3,24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성민이가 태권도 학원을 시작할 경우에 편익, 이 선택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만족감은 얼마일까요? 편익은. 그쵸? 태권도 학원을 시작하게 되면 편익은요, 선생님 30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연 단위로 계산하자 그랬죠? 매월 300만 원이면요, 연 단위로 치면요, 12달이니까 얼마입니까? 그쵸? 3,6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은요, 어떤 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편익은 3,600만 원, 비용은 3,240만 원. 아,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은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태권도 학원을 여는 것이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기회비용 구하는 방법이요. 합리적 선택이 무엇이었죠?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이요. 이런 식으로 다 문제, 사례를 통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조금 암묵적 비용은 뭔지, 매몰 비용은 뭔지,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하는 건지 감이 조금 오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가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합리적 선택이었다면 이번에는 과연 합리적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가지고 올까? 과연 합리적 선택이 한계점은 갖고 오지 않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 이게 485도 있고요. 선생님 이 부분을 괜히 이렇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선생님의 경험담이에요.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요즘 약간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뭐냐면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이거 정말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선생님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 단독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거 가려고 내가 티켓팅을 했는데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정말 이러면 안 되지만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그곳이 이런 얘기 해야 되나? 고척돔이거든요. 고척돔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4층이 있어요. 내가 정말 4층에 올라가면요. 가수들이 이게 이쑤시개처럼 보인대요. 맨눈으로 보면요. 이게 생눈으로 보면요. 가수들의 얼굴도 안 보이니까 이쑤시개들이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그 자리를 할지라도 정말 나의 가수들과 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라는 생각에 제가 가보려고 제가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보다가 이렇게 직거래 사이트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공연 티켓이 예를 들면요. 원래는 정상가가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암표로서 막 팔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암표를 파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나에게 표가 있어? 하지만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받아야지. 라고 암표가 성행한다면요. 이는 분명히 실소유자인 소비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선생님처럼 정말 그 한 자리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요. 합리적인 선택의 유용성과 특히 그 한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합리적 선택의 유용성은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요. 개인의 만족감이 커지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이 뭐냐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얻는 만족의 크기예요. 그런 만족의 크기, 사회 전체의 만족의 크기도 커지는 게 합리적 선택의 유용성이지만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체크해 주셔야 될 건 이 부분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한계. 나의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어도 한계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편익과 비용 파악의 어려움이에요. 현실적으로는요. 특히 편익과 같은 경우는요. 나의 이익과 만족감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강조해서 봐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성의 오류라고 해요. 구성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구성의 오류는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내 입장에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야.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효용이 만족감이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만족감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이렇게만 일단 적어주세요. 대표적인 사례가 저축의 역설 혹은 다른 말로는요. 절약의 역설이라는 예시도 있어요. 선생님 저축의 역설이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요. 선생님 절약의 역설이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요. 교과서 탐구활동이 있어요. 조금만 이따가 볼게요. 자, 그래서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예요. 이익의 충돌.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익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례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만 적어주세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공유지라든지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자가 명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이것을 소비하는데 제한을 받지도 않아요.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비함으로 인해서 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공유지는 자기 소유와 다르게 함부로 필요한 이상을 사용하게 되고요. 훼손하는 경우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즉, 나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이를테면요. 선생님네 반에 오늘 예시를 많이 듣는데 최근에 휴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휴지가 딱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유 자원은 아니지만 그 공유 자원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휴지를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교실에다가 넣어주거든요. 되게 좋죠. 교실에다가 선생님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원할 때, 필요할 때 휴지를 그냥 계속 추가를 해줬어요. 학교에다가, 교실에다가. 그랬더니 문제점이 이 휴지를 학생들이 자신이 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쓴다고 뒤에 사람한테 못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막 써도 휴지는 학교에서 계속 주니까. 휴지를 막 쓰는 거예요, 정말. 어떤 친구가 휴지를 계속 돌돌돌 말고 있는 거예요. 너 뭐해? 이랬더니 코 풀어요. 이렇게 진짜 돌돌돌 이만큼 말더니 코를 흥 풀고 그냥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정말 선생님한테 진짜 크게 혼났었는데 선생님네 반 교실이 2층이에요. 그 휴지를 풀어다가 야 이게 어디까지 풀었을 때 바닥에 닿을까 이런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고1이에요. 고1. 여러분과 같은 고1.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이 그런 선택을 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꼈다면 편익은 커졌겠지만 그 편익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공익을 해친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을 어겨 문제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잘못된 원료를 사용한다든지 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바로 합리적인 선택의 한계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여기 나왔던 거 기억하나요? 선생님이 별표 치자라고 했던 거. 구성의 오류, 저축의 역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월 20%를 저축하던 직장인 A씨는요. 지난달부터 매월 30%를 저축하고 있대요.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뉴스를 접한 이후에 안 되겠다. 경기가 나빠질 거면은 내가 좀 불안하니까 빨리빨리 저축액을 늘리자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A씨의 동료나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A씨는요. 지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A씨의 경우에는요. 저축의 퍼센트를 늘린 거. 더 많은 저축을 하는 것은 A씨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제부터 지켜볼게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한국경제가 절약의 역설이라는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절약의 역설은요. 개인들이 절약과 저축을 열심히 했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문제가 저축을 열심히 하니까 저축을 열심히 한다는 건요. 내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요. 내가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중에 20만 원을 저축하다가 3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 말은 80만 원을 쓸 수 있다가 70만 원으로 줄인 게겠죠. 쓸 수 있는 돈이. 결국에는 절약도 너무 열심히 하고 저축도 너무 열심히 한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위축되어 불황이 더욱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서 사람들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르는, 쉽게 얘기해서 회사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대요. 결국에 정리를 하면요. A씨는요. 저축을 늘리려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축의 양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되고 되면은요.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빠지면은 그만큼 벌어드는 소득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다시 정리할게요. 저축을 늘리려 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저축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비합리적인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자료 2번인데요. 포도사는 왜 그랬을까? 포도사가 왜 그랬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자동차가 하나 있었대요. 그 인기가 많은 자동차에 알고 보니까 설계 뭔가 문제상에서 결함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망하고요. 부상하고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치고 죽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이에 대해서 고소를 했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실은요. 포드사가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함이 알고 있었던 건데도 이 자동차에 모자 아니고요.
이 자동차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암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자동차를 팔고 출고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판매된 자동차에 부품을 다시 이렇게 회수해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랑 그냥 부품 교체하지 말고 자동차를 그냥 팔자. 자동차를 팔았을 때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한 위로금 혹은 치료비 혹은 손해배상 금액 등등을 비교해보았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걸 알았대요. 그 다음부터 비용 편익 분석을 했대요. 이 자동차를 회수해가지고 부품을 교체해주는 비용이랑 그냥 이 결함이 있는 자동차 팔아가지고 위로금, 치료비 내는 비용이랑 계산을 했을 때 이쪽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했을까요? 그냥 팔고 위로금 치료비 주자라고 하는 결정을 한 겁니다. 즉 포드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비용이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이 합리적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끼친 거죠. 라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점을 자료 2번을 통해서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요. 교과서 스피드 정리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합리적인 선택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서 편익이 일정하다면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요. 들어가는 비용이 일정하다면요. 편익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선택,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경제주체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해서 가계와 기업이 각각 기업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가계와 기업이 각각 제한된 비용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선생님 기회비용이랑 그럼 명시적 비용 이런 건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탐구에도 그 부패 가는 문제 있죠. 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읽어보길 바랄게요. 우리 아까 문제로 같이 풀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의 한계예요. 하지만 합리적 선택이 이러한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가지고는 오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점이었죠. 개인이 선택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편익과 비용을 정확히 계산한다 할지라도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나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합리적 선택이어도 장기적으로 보거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였죠. 우리 앞서서 봤던 사례에서는요. 구성의 오류, 저축의 역설, 절약의 역설과 같은 내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개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공유지의 비극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개인이나 기업이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회규범을 어겨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합리적 선택의 한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갑은 공짜 연극 관람관이 생겨서 연극을 보기로 했대요. 그런데 연극 보기로 한 날 친구가 야 우리 자전거로 공원 산책하자라고 제안했대요. 갑은 고민하다가 연극을 보기로 했대요. 연극 관람과 자전거 타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같대요. 근데 갑에게 있어서 편익은요 5,000원이에요. 자전거 타기는요 3,000원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연극 관람 공짜예요. 어쨌거나. 자, 그럼 이 상황에서요. 갑은요. 무엇을 선택했어야지 합리적인 건가요? 그렇죠. 지금처럼 같은 비용이라면요. 연극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더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이에요. 자전거 타기에 기회비용이 없다고요? 기회비용 무엇이었죠?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자전거를 선택을 하면요.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포기하는 것도 한 개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기회비용은 5,000원이 되겠죠. 자, 디귿입니다. 연극 관람의 편익은요. 자전거 타기의 편익보다 크죠? 2,000원 더 크죠? 그렇죠? 연극을 관람하는 경우의 기회비용은요. 아까 봤던 거죠. 연극을 관람하면서 얻는 기회비용은 바로 포기하는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것. 근데 포기하는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3,000원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과 정답, 기억, 디귿까지 정리를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가가 클수록, 기회비용이 클수록 합리적 선택이라고요? 아니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편익이 일정하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겠죠. 자,
이미 지출돼요. 회수가 불가능해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비용 무엇이었죠? 기회비용이 아니라 매몰비용이었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요. 매몰비용은 그래서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였고요. 매몰비용은요.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대안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아니죠. 그럼 이렇게 바꾸면 말이 되나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대안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다. 이래도 잘못됩니다. 왜요?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대안들의 가치 중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5번 합리적인 선택은요. 이거 사실은 너무 좀 간단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는 거겠죠. 따라서 5번도 잘못된 말이 돼서 정답은 2번에 3번이 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15강의 내용에서는요. 기회비용, 매몰비용, 그리고 기회비용과 관련해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까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요. 개념만 공부해서는 약간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선생님처럼 사례 연습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죠? 잊지 말고 짠! 그쵸? 15강 핵심 개념 저장 꼭 푸시고요. 우리 16강에서 만나기로 해요. 안녕!